전반적인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과학적 연구에서는 체벌이 교육적이지 않고 해를 끼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나는 맞고 자랐는데도 잘 자라서 하는 얘기는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본인도 알고 보면 내면의 상처가 많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정말 아니더라도 나는 담배 피고 술을 매일 마셨어도 100살까지 살았어, 건강하게 살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체벌이 왜 효과적이지 않은지, 그리고 체벌이 왜 발달에 안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드렸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체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를 키우시는 30, 40대나 그 이전 세대들은 체벌이 학교에서 허용되는 환경에서 자라나셨죠. 그리고 가정에서 매를 맞는 것도 지금에 비해서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도 맞고 컸는데 난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랐다, 아니면 한번 호되게 맞더니 정신 차린 애들을 많이 봤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혹은 선생님들께 매를 맞았던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그 기억이 유쾌하고 또 그 당시에 부모님께 사랑의 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으셨나요?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끈끈해졌나요? 맞고 나서? 또 그 당시에 왜 체벌을 당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아마 체벌을 당할 당시에 느낀 감정은 부모님에 대한 무서움, 반발심, 이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 외에, 그 강렬한 감정 외에 왜 내가 매를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매를 맞은 적이 있어도 지금 잘 자랐다면 사실은 체벌 외에도 다른 적절한 교육을 잘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스스로 회복 탄력성이란 게 좋아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 없이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맞는 경험을 했어도 부모님이 사과를 하셨거나 다시는 그러지 않으시는 등 그 상황이 이해가 됐을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은 케이스는 그 맞는 순간과 본인의 깨달음의 순간이 잘 맞아 떨어진 경우예요. 제가 훈육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일관적이고 단호하게 쭉 하다 보면 언젠가는 아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아이는 각자 자기만의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잘 안 되다가 갑자기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트리거가 마침 그 맞는 그 순간이었다는 건데, 그렇게 아이가 변하게 되면 이거는 맞아서 잘 된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도 언젠가는 그 문제 행동이 고쳐졌을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여전히 체벌의 부작용, 맞았을 때의 부작용은 그 아이에게 새겨집니다. 전반적인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과학적 연구에서는 체벌이 교육적이지 않고 해를 끼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나는 맞고 자랐는데도 잘 자라서 하는 얘기는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본인도 알고 보면 내면의 상처가 많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정말 아니더라도 나는 담배 피고 술을 매일 마셨어도 100살까지 살았어, 건강하게 살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또 체벌과 관련된 그런 여러분들의 반응에서 주로 보이는 의견 중에 하나는 이제 맞고 자란 지금 부모 세대, 아까 30, 40대나 그 이전 세대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부모 세대 사람들은 예의도 바르고 행동 조절도 잘하는데 체벌이 금지된 시대를 살아온 요즘 애들은 버릇도 없고 규칙도 못 지킨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행동 문제가 지속되고 또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문제 행동이 시작되고 또 계속 지속이 되는데요. 부모의 양육과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원인을 좀 보면, 양육자가 적절하게 훈육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다던가,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훈육이란 거에 신경을 쓰고 꾸준히 교육을 시켰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부모가 너무 엄격하고 무서워서 문제 행동이 증가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던 건데요. 요새 출산율을 보면 알듯이 아이가 너무 귀해졌기 때문에 아이에게 허용적이고 관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24년 기준 초산 나이가
만 33세를 넘겼는데요. 사실 예전에도 이렇게 늦게 태어나는 아이들은 늦둥이라고 해서 다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보통 다 외동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오해는 체벌이 있냐 없냐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회 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전보다 요즘 문제 아동들이 더 많아 보이는 건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착시 현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상을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마치 범죄율은 전체적으로 계속 줄고 있지만 뉴스 보도나 SNS의 발달 때문에 점점 더 세상이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랑 비슷한 경우예요. 자, 그러면 체벌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이때 유념해야 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훈육이라는 건 아이에게 규칙과 규범을 내면화 시켜주는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습관처럼 적절한 행동을 배우고 연습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데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한두 번 아이한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훈육은 과정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아이를 가르치고 이 과정에서 실갱이도 하고 무한 반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인내심을 가지고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빨리 손쉽게 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체벌같이 빠르게 반응이 오는 방법에 의존을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훈육은 손쉽게 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실 점은 아이를 훈육하는데 너무 화가 나면 좀 쉬었다가 반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아이가 잘못했다고 본인의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아이를 대하다 보면요, 극단적으로 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너무 화가 나고 이 화를 주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잠깐 멈추시고 숨을 깊게 내쉰다든지 아니면 잠깐 자리를 피하고 감정이 추스러지면 아이를 대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또 오랫동안 정말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전문가를 찾아가시기를 강력하게 권유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계속 어떤 문제 행동을 보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은 기질적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좀 문제 행동을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인 본인이 훈육 방법을 잘 모르고 훈육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의 가정 환경이나 다른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파악해야지 지치지 않고 아이를 교육하고 훈육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아이가 너무 에너지가 많고 활동과 활동 사이의 전환이 빠르고 또 위험한 행동을 자주 하는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이 말로 하다가 지쳐서 또는 그런 행동을 자꾸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체벌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아이가 ADHD일 가능성도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시면 좋아지고요. 또 놀이치료나 행동치료를 받고 좋아지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체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와 또 부모로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체벌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기를 바라고요. 체벌은 아이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비효과적인 것이다. 그리고 발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아이를 훈육하고 잘 기를 수 있는 다른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양육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도록 또 그런 문화가 되도록 같이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